대전에서 1살 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YTN이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친모에 이어서 함께 살던 어른 2명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속이 됐던 피의자가 경찰의 실수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살배기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에 이어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구속됐던 공범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진 뒤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유치장소를 적어주는데 경찰이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가두고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검찰은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를 석방한 뒤 보완 조사를 해 재판 진행에 문제없도록 했고 피의자를 다시 구속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다른 공범과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체포한 뒤 발부받은 구인영장은 유치장소가 한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당직 판사가 바뀌었고 유치장소가 2곳으로 나뉘어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중대한 사안인데다가 도주를 한 전력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공범 관계로 인해 불구속 수사 시 진술의 변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거보다 좀 더 중대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거나 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같이 단순히 구금 장소가 변경됐다라는 사정으로는 아마 법원에서 다시 재구속을 허락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공범은 친모에게 아이의 고집과 기를 꺾어야 한다며 학대를 공모하고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범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사건 병합 여부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